지난 2월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팔로우업 정보들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이 대전 초등학교 교사 범인이 김하늘 양을 살해 후에 웃은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범인 스스로도 자해를 하고 출혈이 심해서 응급실에서 지혈 및 손상 혈관 등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의료진이 크게 당황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경우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신음 비명 등을 지르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범인의 정신 상태, 그다음에 우울증 진단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범인의 웃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정신질환과 심리적 장애 이 두 사이에서 언론과 경찰도 그렇고 일종의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단 여기서 볼 것은 우리가 많이 보는 사페들이라든가 아니면 잔혹살인범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엇인가를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를 본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양극성 장애에서 정동장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았다가 내렸다가 네.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진압력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 자체를 꼭 성격 장애나 과학적 뭐로 보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렵다.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유명한 사건인 게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의 네. 그 여성 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범행 당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신문실에서 범행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실소 같은 것을 터뜨리는 그 동영상이 있죠. 네, 그런 장면이 있고, 박대성도 범행을 완료 후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어가면서 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게 이렇게 번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의심을 받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범행을 완료 후에 초등교사도 웃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맥락상에서 혹시 하나의,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성격장애가 이제 좀 그것도 진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리냐? 혹은 이게 어떤 선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울증은 굉장히 넓은 경우고 굉장히 범위가 스펙트럼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우울증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우울증이 몇몇 과정, 6개월, 1년 그 이상을 거치면서 뭔가로 변했을 것이라는 거고,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격적인 특이성과 만났을 때 무엇인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례는 분리해야 되는 게,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은 범행을 한 뒤에 한참 뒤에 형사들 앞에서 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범행과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행의 동영상을 보고 그 자기의 결과를 보고 그 웃은 부분이 있는 거고, 박대성은 범행 후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소가 나온 거고, 네. 이 여교사 같은 경우도 체포된 동시에 이제 병원으로 와서 한참 뒤에 각성 후의 웃음이라고 하는 건 범행 현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박세성 같은 경우로 의미하는 거지, 전기톱과 이런 여교사처럼 스테이지가 두 개 변한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그 웃음이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인지 현재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5명을 투입을 해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둔 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도 많이 나왔죠. 주방용품 전문점에서 잘 드는 칼 있냐? 그러니까 왜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회를 뜨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칼 주세요도 아니고 잘 드는 칼을 이미 또 찾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잔인성, 그다음에 계획성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주방 전문용품점에 가서 네. 어떤 주부가 물어볼 때 칼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드는 칼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칼을 쓰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론과 특수론의 차이인데, 이걸 이렇게 보니까 거봐, 잘 쓰는 걸로 하지,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황학동 같은데 칼 전문점에 가서 이런 걸 물어봐요. 보통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냥 보통 칼 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반 주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회를 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은 칼이 문제가 아니라 네. 회를 뜨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비켜 했다는 것 때문에 계획성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속였다. 그렇죠. 속인 네.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잘 되는 것은 잔혹성이 아니라 네. 계획성이 이걸 따져야 되는 계획성 거라. 여부가 예.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표창 등 9차례를 수상한 이력이 밝혀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해왔거나 아니면은 이 표창의 기준이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그런 수치적인 것으로 그냥 주든지. 그러니까 후자죠, 후자. 연차에 따라서 무슨 훈장을 받잖아요. 네. 퇴직할 때. 그래서 그거는 보통 점수를 모아갖고 그래서 몰아주기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불법에는 그건 아닙니다. 뭐 네.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뭐 그게 저거 뭐 그걸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표창이 정확히 어떤 표창인지 그러니까 뭔지가 얘기가 안 되고 그냥 9차례 나오니까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는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자질 판단 이슈를 이 표창을 가지고는 전혀 파악을 할 그건 수가 아니에요. 없는 예, 그렇죠. 관례라는 부분을 예, 좀 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5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신경을 당국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것들을 지금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네. 대전은 그 중부권이라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네 개가 각기 프로파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이 움직여요. 보통 둘 넷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걸 5명을 투입한 이유가 그거고. 네, 심각성이 아니라 그냥 가용 인원을 넣은 거다라고 보시는 중부권 거군요. 인원을 넣은 건데 네. 왜냐하면 복수로 투입을 해야 돼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범인이 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봐도 이게 성격 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 관련된 우울증 시작인 어떤 정신질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5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이 다른 어디에 특화된 사람 어디에 특화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도는 투입을 해야 돼요. 사실. 네. 근데 다른 사건이 투입이 안 되고 이걸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 자체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 범인의 정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분석 등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추후에 이제 이게 교육 당국에 있어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파장이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는 건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교육청한 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교육청 그 교육 관련된데 걔네 쓱 빠져 있고 이게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정신보건당국에서 나서서 뭘 막 서로 자기들이 정신과 좀 우린 아니다 여기는 막 그 심리적인 장애다 막 하니까 이 범인 자체에만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범인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 맞고 그걸 처벌한 건 맞지만은 이 사람이 여기 교사로서의 이런 사람이 여기 배치되면 안 되죠. 그럼 교육청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불편하다. 주목이 돼 갖고 쓰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욕을 먹어야 될 교육 당국은 쓱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결론이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건 심리장애가 있건 결국 개인으로 걸리면 네. 제도는 또 안 바뀌는 거 아니냐. 음. 그게 지금 그 학교 옆에 경찰이 배치되고 뭐 SPO 얘기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부수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교육 당국에서 내놓는 몇 가지 뭐 대안들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위협 교사 관련돼서 선 분리를 하고 후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늘봄에서 학생을 대면 인계를 하겠다. 뭐 이 정도의 조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건 네. 확실히 유치원 단계를 끝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못 지키고 그런데 1년 전에는 누가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생각? 그건 네. 명확한데 저는 앞에 게 먼저라고 봐요. 제대로 된 교사들을 배치해서 하는 위협 교사란 말이 개념이 맞나요? 뭐 그냥 앞서서 이 보도에서 막 컴퓨터를 부수고 난동을 피운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분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아이들한테 더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도 있지 않겠나요? 겉으로 봐서 막 폭력. 그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일반론적인 형태의 보호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 하나가 이제 우울증 관련된 네.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내가 괜히 우울증 호소를 했다, 괜히 나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울증 계속 숨어든다, 우울증 환자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우울증 관련돼서 번지는 이게 심화돼서 어느 쪽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마치 그냥 우울증 낙인처럼 그렇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네. 제가 뭐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기자들이나 아니면 생방송에도 강조하는 게 우울증은 시작점이고 우울증은 저 앞에 있는 거다. 그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다. 사실 그 시작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어떤 시스템 탓인지 어떤 탓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우울증은 누구한테나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살인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동기도 아니다. 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면 충분하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네. 두려워하시지 마시라. 사건은 지금 이제 조사가 범인의 여러 가지 뭐 안정 취하고 이제 뭐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대면 조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언젠가는 회복이 될 테니까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경찰 수사 당국이 5명이나 또 프로파일러 투입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범인 동기, 심리, 계획성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또 이것을 교육 당국이 잘 적용을 해서 저희 전반적인 학교의 학생들의 안전 아무런 물샐 틈 없이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